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태풍의 경로가 아주 유동적입니다만은 일요일엔 5호 태풍이죠. 송도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요.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주시가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또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7월 2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도내 생산 연령 세대가 고령 인구를 부담하는 노년 부양비가 조사 이후 처음으로 30%선을 넘어섰습니다. 더욱이 2030년엔 노년 부양비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추사되었습니다. 어제 통계청의 2021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강원 지역의 생산 연령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는 103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1,000명 감소했고 또 14세까지 유소년 인구도 16만 5천 명으로 4천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32만 4천 명으로 같은 기간에 1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또 여기에 강원 지역의 노년 부양비는 매년 계속해서 상승될 것으로 전망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여간의 장마가 끝난 뒤 곧바로 폭염이 계속되면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 내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이 확산되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복숭아의 경우에 고온다습한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탄저병에 걸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또 고냉지 배추를 재배하는 곳에선 배추 무름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름병의 경우 도내에서만 피해 면적이 2021년에 252헥타르로 집계되는 등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도청사 신축 로드맵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이 부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용역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기자회견 전체적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김 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신축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100년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중심지가 될 도청 신청사 건립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에 신축을 하게 되고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 부지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도지사와 도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인 각 2명, 그리고 도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부지선정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구성하게 되고 10월까지 부지선정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용역을 통해서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 부지선정위원회 심사와 또 공청회, 세미나를 거쳐서 12월 말에 최종 부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착공은 2026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3년 반 정도 앞으로 준비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2024년에는 청사 신축 설계 공모와 기본 실시 설계까지 마치게 되는데요. 착공은 2026년 1월 그리고 준공은 2028년 6월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건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접근성과 확장성, 투명성에 입각해서 부지 선정뿐만 아니라 설계와 디자인, 기능 등을 청사 신축 과정 전반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최문순 지사 시절에 예전에 미군 기지 터에 짓기로 하면서
또 한 해 600억 원씩 앞으로 기금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뭐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 이 구체적인 재원 확보 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전임 최문순 도정은 캠프페이지 신축할 때 만약에 필요한 재원을 3,089억 원으로 측정한 바가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조례안도 만들어서 매년 600억 원씩 이만큼씩 우리가 저금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죠. 이전 부지가 만약에 바뀔 경우 소유 예산도 다시 추산을 해야 하지만 수천억 원대의 지출은 불가피하고 국비 지원도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지사는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인데 원칙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의 채무가 7,900억 원에 달해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도유지는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은 큰 틀에서는 춘천 지역 내에 이 도청사를 신축하겠다라고 좀 방향은 잡혔습니다만은 사실 그 정작 춘천시는 이 논의는 배제되었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위 그 춘천 패싱 논란인데 좀 어떻습니까? 네, 최종 부지에 대한 결정을 부지선정위원회에 일임했지만 선정위원들에 대한 추천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추천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17명으로 꾸려지게 될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는 춘천시 추천 권한이 없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촉되는 8명과 또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처럼 춘천시와의 협조 통로를 좁혀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진태 도정이 캠프페이지로의 도청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의 입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청 소재지이자 또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춘천시의 배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되거나 향후에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육동환 춘천시장은 부지 선정에 있어서 강원도와 춘천시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결정 과정에서 도와 교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김진태 지사도 춘천시가 부지 선정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또 열어두었는데요. 춘천시에 신축하겠다고 한 만큼 춘천시와도 부지 선정 과정에서 협력을 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부지 선정위원회에 위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도지사와 춘천시장 뭐 당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또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좀 이 부분 요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양당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 당 내부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당 대표 전당대회가 이제 치러지고 있는데 어제 좀 컷오프가 이루어졌고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심지어 뭐 최근에 뭐 양도구역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재정부 질문이 있었던 지난 26일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노출된 것인데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이준석 당대표를 지칭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직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권성동 대표는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양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양두구육이라고 표현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로 윤핵관들을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한 것은 이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하느냐 사과를 이런 또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당대표 직무대행인데 사과 또 대행까지 하는 것인가는 또 이제 이야기도 있더군요. 그런데 이 뒤에 그 이철규 의원 윤핵관 중에 또 한 명으로 좀 지칭되고 있죠. 굉장히 또 크게 또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굉장히 좀 강하게 대응을 했는데요. 동해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의원은 어제였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이렇게 또 사자성어로 대응을 했는데요. 제가 또 앙천대소가 어떤 뜻인지 또 찾아봤지 않습니까? 네, 저도 찾아봤습니다. 예. 네, 백성을 속여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어이가 없어서 하늘을 보면서 큰 웃음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 또 오늘 국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다온 사람 하나를 더 알게 될 것 같다고 응수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의 근심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 왜 국민들이 정치권을 걱정하게 만드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집권 여당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걱정이 듭니다. 자,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어제 컷오프가 있었는데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이렇게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말에 강원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네, 차기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재명 의원은 오늘 춘천을 찾게 되는데요. 저기 강원도 내 이재명 후보의 지지 모임인 강원 억강부약 포럼이 지지세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 오늘 오후 7시 춘천에서 이재명 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는 형식으로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럼 회원과 당원 그리고 지지자 100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이재명 의원의 강연을 듣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그 다음 날인 내일 30일에는 강릉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청 위원장으로 지금 합의 추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김우영 강릉시 지역위원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성동 윤핵관 의원의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강릉을 찾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6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인 전국 순회 합동연설에도 참석을 해서 원주 한라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대명이란 말이 있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끝이 아닌 것이 경찰 수사 결과 이제 법인카드 내역은 이번 달 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당분간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한우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한국관광공사가 안심여행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인데요. 원주에서는 3곳이 안심관광지로 선정되었다고 하죠.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이후로 좀 여행을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얼마나 또 안전하게 다녀올 것인가라는 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건데 관광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안심여행 캠페인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름 휴가철이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안전한 여행을 위해 또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안전한 여행 문화를 만드는 안심여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캠페인을 시작했고요. 코로나로 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행자들이 안전하고 또 안심하면서 여행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안심관광지와 함께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런 특징에 맞게 전국에서 199개의 관광지가 안심관광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4가지 기준에 따라 관광지를 선정했는데요. 위생 및 방역체계 구축의 적정성, 또 안전관리의 우수성, 관광지의 접근성, 마지막 관광지의 친환경 노력 이렇게 4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곳들입니다. 네, 이 원주에서 선정된 안심관광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원주에서는 세 곳이 안심 관광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간현 관광지와 뮤지엄산 리조트 그리고 치악산 둘레길이 안심 관광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 곳 모두 관광 자원으로서의 매력과 접근성에서 여행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또 관광지의 위생 방역부터 관광객의 안전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 정혜경 안전여행 파트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심여행 캠페인은 모두가 안심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관광지 주변에 안전한 여행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방역 기준을 제시하고 실태 점검, 방역 우수 관광지 홍보 등 관광지의 방역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여행 수요가 전년도보다 많이 급증하였고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여행 문화 확산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연말까지 다시 떠나도 안심여행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안심여행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행 시의 감염 우려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안전한 여행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이후 여행의 트렌드가 이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무엇보다도 그 안전과 방역을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하면서 여행지를 선정하고 또 여행의 규모도 좀 대규모보다도 소규모로 지인들과 함께 또 가족 단위로 이제 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액티비티한 활동보다도 휴식지 위주의 또 여행이 또 인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안심 관광지가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원주에서는 3곳이고요. 또 강원도 내 안심 관광지로 선정된 곳 어떤 곳이 있습니까? 네, 강원도에서는 총 8곳이 안심 관광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강릉의 소량수목원과 정선의 파크로시 리조트와 로미지안과 레일바이크 그리고 춘천의 강아지숲 등이 있습니다. 이 강원도의 안심 관광지는 좋은 경관을 가진 자연 속에서 반려동물과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지자체 안심 관광지 선정이 있고요. 또 관광공사 차원에서는 또 매월 테마에 맞는 안심 관광지를 또 선정한다고요? 네, 이렇게 지역의 안심 관광지를 선정하는 것 외에도 이 안심 여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월 테마별로 여행하기 좋은 안심 관광지를 또 따로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의 테마는 아이랑 엄마랑 가족 여행 안심 관광지입니다. 이 아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즐기기 좋은 여행지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여행지는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올해 연말까지 인생샷 찍기 좋은 곳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반 여행과 같은 테마로 안심 관광지 추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정혜경 파트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안심 관광지들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반려동물들이 모두 즐겁고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강원도 안심 관광지로 방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안심 관광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다양한 이벤트들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휴가철, 안전한 여름 휴가를 위해서 휴가지에서도 꼭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심여행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 또 준비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한국관광공사 추천한 안심 관광지 어떤 곳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한번 또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에 따른 조치인데요. 오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의 전철우 동물복지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주시에서 이달부터 내달까지 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만은 먼저 그 반려동물 등록제 좀 왜 필요한 것인지 또 자진 신고는 원래 좀 1년 연중 무휴인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따로 이렇게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이유 좀 어떤 것인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예. 그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필수 등록 대상이고요. 고양이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자진 신고 기간을 따로 시행하는 이유는 뭐든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등록을 좀 유도하고자 그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반려동물 등록,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증을 이제 발급받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이게 원주시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이제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2008년도부터 원주시도 2008년부터 이제 등록제를 이제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그 동물병원 원장님들 모시고 요 등록제 시행 관련해서 사전 협의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2008년부터 등록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4년, 15년 돼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이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현재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는 18,100여 세대 정도의 그 25,700여 마리가 등록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원주시 인구가 한 36만 명 정도 되니까 네, 지금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세대로 따지면 한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하면은 이제 10가구 중에 이제 한 가구 정도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물론 이제 한 가구에서 두세 마리 또 키우는 가족도 있으니까요.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5마리, 6마리도 키우신 분도 계시고요. 보통 한 두세 마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두 마리 정도. 알겠습니다. 우리 그 팀장님이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그 동물복지와 관련된 또 이런 부분들 또 사업들도 이제 많이 지금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추후에 과연 이제 반려견과 함께 또 상승할 수 있는 좀 복지 방안들 어떤 것도 있는지 나중에 따라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그 동물 등록제를 몰라서 혹은 또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고하지 않거나 못하는 분들도 이제 상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또 등록하지 않았을 때 어떤 좀 문제가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인근에 또는 자주 다니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시면요. 거기서 대행해서 등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간단하고요.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소중한 반려견이 이제 유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주인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런 또 아이들이 또 주인을 못 찾게 되면 이제 계속 떠돌다가 이제 떠들이게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또 시민들을 또 위협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개 신고도 많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꼭 등록을 좀 하셔서 이 아이들이 주인한테 어떤 유실될 경우 주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법에 좀 나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과태료는 어느 정도가 부과된 겁니까? 이게 최대 60만 원인데요. 네. 그 1차 시 이제 등록을 안 해서 1차 시 적발이 되게 되면 20만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안 했을 경우 2차 시에는 40만 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또 안 하신 경우는 이제 3차 시에는 6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요즘은 예. 그 시민분들이 이제 비반려인 분들이 네네. 그 간혹 이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찍으셔서 국민신문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셔요. 그러면은 이제 간혹 한 1년 작년에는 한 12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 6건 정도 되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예, 그런 경우는 또 처분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 내장형 또 외장형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인식 칩을 또 등록하게 된다고 하고요. 이 자진 신고 아까 이제 동물병원을 찾으면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비용 같은 것이 들 터인데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초창기 시행할 때는 저희가 칩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구입을 해서. 네.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지원이 전혀 없고요. 네. 자부담으로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죠? 동물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 뭐 내장형이나 외장형이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그 정도 내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이런 거 지원해 주시면은 좀 더 네. 적극적으로 또 통참하는 네. 비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 자진 신고에 또 변경 신고라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그 보통 이제 반려견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특히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라 다른 분들한테 이제 분양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사는 곳이 주소가 바뀌거나 또는 연락처, 나중에 혹시 유실됐을 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칩을 이제 읽어서 소유자 확인이 됐는데 이게 전화번호가 바뀌면은 이분을 또 찾기가 또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찾아드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변경 신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변경 신고할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저도 반려인의 한 명으로서 네. 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의 전철호 동물복지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